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요, 기술 성장주 투자로 유명한 헤지펀드죠, 코투 매니지먼트가 포트폴리오에 좀 흥미로운 변화를 줬습니다. 네, 시장에서 꽤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맞아요. 그 뜨겁던 AI 관련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식을 전부 팔고요. 대신 수술 로봇 기업인 인투이티브 서지컬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고 해요. 네, 이게 그냥 뭐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수준이 아니라 딱 보면 방향을 틀었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의 움직임이라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술주 흐름을 잘 읽는다는 코투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다들 궁금해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결정, 그 배경이랑 의미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슈퍼마이크로 대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었을까?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또 어떤 회사길래? 이런 질문들이죠. 네, 그 주력 제품인 다빈치 로봇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수술 로봇 산업 전체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경쟁 구도까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투자가 뭘 의미하는지, 또 수술 로봇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그럼 코튜의 전략 변화부터 좀 짚어볼까요? 원래 분기마다 포트폴리오를 꽤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자주 바꾸는 편인데 이번 거는 그 내용이 특히 좀 눈길을 커요. 그렇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센터 서버나 AI 하드웨어잖아요. 지금 가장 핫한 분야는 맞는데 사실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근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바로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음. 경기에 좀 민감할 수 있는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서요, 좀 더 길게 보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 특히 그 반복 매출 비중이 아주 높은 의료 로봇 분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거죠. 아, 반복 매출이요? 네. 이건 뭐 단기적인 시장 예측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질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적인 변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안정성 같은 건가요? 그렇죠. 변동성은 좀 관리하면서 그래도 꾸준한 성장은 놓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코튜가 오라클 같은 회사 있죠. 기업용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이쪽 비중을 늘린 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요. 아, 오라클도요? 네. 이 회사들도 보면 고객 기반 탄탄하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반복 매출이 나오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결국엔 예측 가능하면서도 좀 퀄리티 좋은 횡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이쪽을 더 선호하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확 타오르는 성장보다는 좀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택했다. 이런 거군요. 그럼 그 선택을 받은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 회사를 좀 더 자세히 봐야겠네요. 다빈치 로봇 시스템, 이걸로 최소 침습 수술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뭐 거의 개척자잖아요. 네, 그렇죠. 선구자죠.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설치된 다빈치 로봇이 벌써 1만 대가 넘었다고 하고요. 연간 수술 건수도 이제 거의 200만 건 후반대에 달할 걸로 본다던데, 와, 이 규모 자체가 대단한데요. 정확합니다. 그 엄청난 설치 기반, 이걸 이제 인스톨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 뭐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입니다. 해자요? 네. 일단 병원에 로봇이 한 번 딱 설치가 되면요. 그 로봇을 써서 하는 수술 건수는 시간이 갈수록 복리 효과처럼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점점 로봇 수술에 익숙해지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수술 종류나 범위도 계속 넓어지거든요. 아, 수술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수익도 따라오겠네요. 당연하죠. 수술 건수가 늘면 필연적으로 수술에 쓰는 일회용 기구나 액세서리 같은 소모품 사용도 늘게 되거든요. 바로 이 소모품 판매가 인투이티브 전체 매출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반복 매출인 겁니다. 시스템 판매는 한 번 딱 팔면 끝이지만 이 소모품을 계속 팔리는 거군요. 그렇죠. 시스템은 처음에 큰 돈 들여서 사는 거지만 소모품은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기가 좀 안 좋아져도 회사 실적이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뭐랄까, 구독 서비스 같은 느낌이죠. 아, 그렇군요. 안정적인 캐시카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시스템 설치 대수가 계속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생기니까 부품 조달 비용이 줄거나 생산 효율성이 좋아져서 전체적인 이익률, 그러니까 총 마진이 좀 개선될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단기적으로 보면 특정 국가의 관세 정책이 바뀌거나 환율이 변하거나 뭐 물류비가 오르거나 이런 외부 요인들이 마진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마침 또 2024년에 차세대 플랫폼이라고 하는 다빈치 5가 출시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기존 모델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뭐 영상 처리 능력, 정밀 제어, 인체공학적 설계, 수술 워크플로우 여러 가지가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다빈치5는 그냥 몇 가지 기능 개선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진화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D 영상 해상도나 깊이감이 훨씬 좋아져서 의사가 수술 부위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됐고요. 로봇팔 움직임도 더 부드럽고 정밀해졌어요. 오, 그리고 뭐 수술 준비 시간을 줄인다거나 의사가 좀 덜 피곤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수술실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개선이 됐고요.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그냥 새 로봇 나왔네? 이게 아니라 실제 수술 결과나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야 도입을 하겠네요. 당연하죠. 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지면 환자 회복 기간이 짧아지거나 합병증이 줄어드는 식으로 임상적인 결과가 좋아질 걸 기대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수술 시간이 줄거나 준비 과정이 간단해지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수술을 하거나 운영 비용을 줄일 수도 있겠죠. 생산성 향상 효과요. 이런 실질적인 이점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기존 다빈치 시스템에 익숙한 의사들이 새로 나온 다빈치호에 적응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것도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일 텐데요. 그 점도 인투이티브가 되게 영리하게 접근했어요. 다빈치5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로봇이라기보다는 기존 다빈치 플랫폼의 장점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킨 모델이거든요. 아, 계승 발전이군요. 네. 그래서 의사들이 기존에 쓰던 수술 기술이나 경험을 상당 부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교육 과정도 연속성이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한다고 해서 뭐 배우는 게 너무 힘들거나 운영 부담이 크거나 하진 않다는 거죠. 이게 기존 장비를 다빈치5로 바꾸려는 수요를 좀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가 기존 고객 만족도도 높이고 또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네요. 맞습니다. 다빈치5에 갖춰서 새로 개발된 고성능 소모품들은 아마 기존 제품보다 가격대가 좀 높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다빈치5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시스템당 평균 매출, RPU라고 하죠. 이게 올라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고객을 꽉 붙잡아두는 락인 효과랑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노리는 거죠. 다빈치 말고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폐결절 진단하는 로봇 기관지경 시스템 아이온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아이온은 다빈치랑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한 축입니다. 다빈치가 주로 배 안이나 가슴 안에 좀 큰 수술을 맡는다면 아이온은 폐 깊숙한 곳에 기존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말초 부위에 있는 작은 폐 결절까지 내비게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찾아가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로봇이에요. 아, 폐암 조기 진단에 특화된 거군요. 이거 담재력이 커 보이는데요? 네, 아직 다빈치만큼 사업 규모가 크진 않지만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폐암 조기 검진이 중요해지고 관련 프로그램도 확대되는 추세라서 아이온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걸로 기대돼요. 이게 인투이티브가 기존 수술 영역 넘어서 진단 영역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고 전체 시장 기회를 키우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아이온 시술 건수랑 소모품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이죠. 이야, 정말 탄탄한 제품 라인업이랑 사업 모델을 갖췄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 경쟁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메드트로닉, 존슨앤존슨, 스트라이커 같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대기업들도 이 수술 로봇 시장에 뛰어듦이 있는데요. 근데 왜 이 막강한 경쟁자들이 인투이티브의 아성을 쉽게 넘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역시 압도적으로 높은 전환 비용, 스위칭 코스트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병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수백만 달러 들여서 다빈치 로봇 사놨고 수많은 의사 간호사들이 이 시스템을 맡아서 교육 다 받았고 관련 수술 프로토콜이나 업무 흐름이 병원 운영 시스템에 깊숙이 자리 잡았단 말이죠. 단순히 기계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군요. 병원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 로봇으로 바꾸려면 그냥 우리 것도 다빈치만큼 좋아요 라거나 가격 조금 싸요 이것만으로는 택도 없어요. 기존 다빈치 시스템보다 임상적으로 월등히 뛰어나다는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술 일정 차질이나 의료진 재교육 부담,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같은 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해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높은 허들입니다. 게다가 인투이티브가 오랫동안 쌓아온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들도 경쟁사들한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수백만 건의 실제 수술 데이터에서 나온 노하우, 전 세계적인 서비스망,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전용 기구나 액세서리 호환성까지. 이 모든 게 인투이티브 생태계를 이루면서 후발 주자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생태계군요. 네. 그래서 많은 경쟁사들이 다빈치가 꽉 잡고 있는 일반외과, 비뇨기과, 부인과 영역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우선은 무릎이나 척추 수술 같은 정형외과 분야나 아니면 특정 암 수술처럼 상대적으로 좀 틈새 시장으로 보이는 영역을 먼저 공략하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경쟁 환경도 참 흥미롭네요. 특히 요즘 주목받는 경쟁자로 메드트로닉의 후고 RAS 시스템이 있던데요. 이미 유럽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 경험이 있고 미국 시장 들어오려고 비뇨기과 수술 관련 임상 데이터까지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요. 이 후고 RAS가 미국에 들어오면 시장 판도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허구 RAS가 임상시험에서 다빈치랑 비교했을 때 안전성이나 수술 결과면에서 뒤지지 않는다. 즉 임상적 동등성을 보여준 건 중요한 진전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전환비용 관점에서 보면 임상적으로 동등하다는 게 곧바로 시장에서 성공적인 경쟁을 의미하진 않아요. 병원들이 로봇 고를 때 임상 결과 말고도 볼 게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실제 병원에서는 고려해야 할 운영상의 변수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 로봇 시스템을 병원의 기존 전자의무 기록이나 영상 저장 시스템 팩스 같은 IT 인프라랑 얼마나 잘 통합할 수 있는지, 수술 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전체 과정이 기존보다 효율적인지, 수술에 필요한 소모품들이 안정적으로 제때 공급될 수 있는지, 장비 유지보수 조건이나 비용은 괜찮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사들이 새 로봇을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서 능숙하게 쓸 수 있게 지원하는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특히 그 의료진 교육이랑 숙련도 높이는 게 중요한 병목 지점이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로봇이 좋아도 그걸 다룰 줄 아는 숙련된 의사가 부족하거나 교육 과정이 비효율적이어서 의사들이 충분한 경험 쌓는 데 오래 걸리면 병원 입장에서는 비싼 돈 주고 산 로봇 가동률이 떨어지고 투자 효과를 못 보는 거잖아요. 이게 초기 시장 확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인투이티브는 이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는 거군요. 네, 인투이티브는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시뮬레이터로 연습하고 실제 수술 참관하고 숙련된 의사가 직접 지도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새로운 의사들이 비교적 빨리 배우고 실력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하죠. 이게 병원들이 다빈치 시스템을 추가로 사거나 구형 모델을 신형으로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허구 RAS의 등장이 인투이티브에게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당장 큰 위협이 되긴 좀 어려울까요? 단기적으로 인투이티브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뺏어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병원들이 새로운 로봇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투이티브의 신규 장비 구매 결정을 잠시 미루거나 아니면 가격 협상할 때 인투이티브를 좀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경쟁 구도 변화는 언제나 시장에 긴장감을 주니까요. 재무적인 측면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인투이티브 주가가 2025년 초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조정을 받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관세 문제나 이익률 하락 우려, 이런 게 반영된 거였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거나 글로벌 공급망 문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것들이 전체 매출 총이익률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도 연간 이익률 전망치를 좀 보수적으로 내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볼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선 수술 건수가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걸로 예상되고요. 또 신제품인 다빈치 5 출시는 평균 판매 단가 ASP 상승이랑 고부가가치 소모품 사용 증가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겁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제조 공정을 혁신하고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단기적인 외부 변수로 인한 마진 압박은 점차 완화되고 중기적으로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역시 아까 강조하셨던 그 반복 매출의 안정성이 여기서도 힘을 발휘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안정적인 반복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건 이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실적 변동성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완충장치 역할을 하죠. 실적 참여자들도 이런 인투이티브의 강력한 사업 모델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니까 다른 비슷한 회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배수, 그러니까 주가 수준을 부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경쟁 심화 가능성은 앞으로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니까 실제 분기별 실적 발표나 경쟁사 동향을 좀 꼼꼼히 보면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 높은 전환 비용하고 생태계 고착 효과라는 게 인투이티브에게는 정말 강력한 무기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한번 인투이티브 생태계에 발을 들인 병원이나 의사들은 쉽게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로봇 사는 비용 캐펙스 자체도 크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 그러니까 의료진 교육이나 수술 프로토콜 개발하고 정착시키고 관련 데이터 쌓고 하는 데 들어간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에요. 이 고착 효과 덕분에 인투이티브는 기존 고객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장비 유지 보수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새 소모품 판매 같은 걸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인투이티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걸로 보세요? 미래 전략의 핵심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축, 투트랙 전략을 더 강화할 걸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다빈치5를 앞세워서 기존 핵심 수술 영역, 그러니까 비뇨기과, 부인과, 일반외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더 확실하게 다지는 거예요. 수술 정밀도랑 효율성을 높이고 적용 가능한 수술 범위도 넓혀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축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축은 아이온 시스템을 통해서 폐 진단이나 초기 치료라는 새로운 성장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다빈치가 수술 시장을 잡았다면 아이온은 진단과 초기 개입 시장에서의 기회를 노리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요, 하드웨어 성공 개선을 넘어서 이제 소프트웨어랑 데이터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수술 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딱 식별해주고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인공지능 기반 내비게이션 기능? 아니면 로봇이 특정 수술 단계를 알아서 좀 수행하는 자동화 기술 같은 것들이요. 이게 미래 수술 로봇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 발전 방향까지 생각하면 정말 흥미로운 분야네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 수술 로봇 산업이랑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미래를 계속 지켜보신다면 어떤 지표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핵심 체크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꾸준히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분기별, 연도별 수술 건수 증가율이 계속 견조하게 유지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성장의 바로미터죠. 신규 시스템 설치 대수 증가 추세도 꾸준히 확인해야 하고요. 설치 기반이 얼마나 빨리 커지는지 보여주니까요. 특히 다빈치5의 전환율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게 시스템당 평균 매출, ARPU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수익성하고 바로 연결되니까요. 네. AI온 시스템의 성장세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라별 규제 승인 현황이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이온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거고요. 경쟁 제품 동향, 특히 메드트로닉의 허구 RAS가 미국 시장 출시된 후에 초기 시장 반응이나 점유율 변화를 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나 환율, 공급망 관련 이슈가 회사 총이익률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할 포인트들이 많군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투이티브 서지컬과 수술 로봇 산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코튜이 매니지먼트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대신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선택한 건 단기적인 시장 흐름을 타기보다는 높은 진입 장벽하고 강력한 반복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압도적인 설치 기반이랑 생태계 고착 효과라는 아주 강력한 해자를 바탕으로 다빈치5랑 아이온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까지 달면서 시장 리더십을 더 굳건히 하려는 모습입니다. 물론 메드트로닉의 허구 RAS 같은 경쟁자들의 도전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단순히 임상적인 성능을 입증하는 걸 넘어서 실제 병원 운영 환경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또 의료진들의 폭넓은 선택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꽤 많아 보입니다. 네.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 운영 효율성 같은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관건이 될 겁니다. 오늘 수술 로봇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AI랑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수술 로봇하고 더 정교하게 결합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어쩌면 언젠가는요, 로봇이라는 하드웨어 자체의 성능 경쟁을 넘어서 수술 로봇을 통해 만들어지고 분석되는 그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통찰력이 경쟁 우위의 핵심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미래의 수술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또 관련 산업의 지용도를 어떻게 재편할지 상상해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혁신, 정말 중요한 화두입니다.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